안녕하세요. 칼리지 피직스 기초물리학 17장입니다. 17장 전류와 전기 저항입니다. 17장의 내용은 전류를 정의를 하고요. 미시적인 관점에서 본 전류하고 이와 관련된 그 흐름의 속력, 유동 속력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회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회로에서 얼마만한 전류가 흐르고 그때 전압이 얼마냐 하는 전류계와 전압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 저항을 정의하고 비저항과 오음의 법칙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저항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에너지, 이 전류가 흐르면서 저항을 지나면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데 그때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와 시간당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의 양, 그러니까 인율에 해당하는 전력, 이걸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추전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자, 8절의 마지막에 심장의 전기적 활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장의 1절 먼저 전류를 정의를 할 건데요. 전류는 말 그대로 전하가 흐르는 것을 전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전하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서 흘러가는데 그때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흐르냐 하는 것을 정의를 해야겠죠. 그것을 이제 전류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전류의 크기는 어떤 주어진 면을 델타 t 동안 통과한 전하량의 크기가 델타 q일 때 이때 델타 t분의 델타 q를 평균 전류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정의 자체는 어떤 면을 통과한 전하량인데 근데 이제 이 면이 어디다라고 딱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면을 얼마나 빠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전하가 지나가느냐, 시간당 지나간 전하량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면을 도선이 있을 때 이런 면을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비스듬한 면을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면을 잡든 간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통과한 전하량만 알면 그것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전류를 정의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전체 시간분의 전체 전하량의 크기니까 평균의 의미를 갖는 거고요. 당연히 이 델타 t를 0으로 점점점 이 짧은 시간으로 극한을 취하면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순간 전류,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의 값이 평균 값의 극한 값이 이제 바로 순간 값이 되는 거고, 요것을 이제 구하는 방법은 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당분간 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이나 평균이나 같은 값을 갖는, 그래서 전류는 기호를 i라고 쓰는데 그냥 t분의 q라고 표시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만 이제 당분간 다룹니다. 이러한 전류를 이제 단위를 암페어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전류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는 A, 암페어, 사람 이름을 딴 건데요. 그래서 1암페어는 요 식하고 관계되면은 1초 동안에 통과한 전하량이 1쿨롱의 전하량이 통과했을 때 그때 1암페어로 이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SI 단위계에서는 전류를 기본 단위로 먼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단위를 전류를 통해서 전하량의 단위 쿨롱을 유도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시기적으로 전류를 먼저 정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전하량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쨌건 개념적으로는 전하량이 더 기본적인 거라서 전하량의 단위하고 시간에 대해서 표시하면은 1암페어가 이렇게 같이 1쿨롱 퍼 세크로 표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전류가 흐르는데 전하가 흐르는 거죠. 근데 전하는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 두 종류의 전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양전하가 흘러가는 거하고 음전하가 흘러가는 것이 효과가 다르겠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것에 대해서 양전하가 흐르냐, 음전하가 흐르냐, 오른쪽으로 흐르냐, 왼쪽으로 흐르냐, 그러한 전류의 방향을 표시할 건데요. 물론 전류가 방향이 있으니까 이거 벡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이제 까다로운 얘기인데,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전류에 대해서도 방향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처럼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는데, 방금 우리가 정의한 시간당 흘러간 전하량, 방향이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통과한 전하량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 스칼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스칼라에서도 전류가 오른쪽 흐름에 대한
전류냐 왼쪽 흐름에 대한 전류냐 그런 건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류의 방향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벡터에서 기술하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술하는 방향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주어진 도선에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하는 건데요. 그것을 편의상 양전하가 흘러가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음전하가 흘러가는 방향은 음전하의 이동 방향은 전류와 반대 방향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양전하는 원자 핵이 주로 양전하이기 때문에 양전하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체, 금속에서는 전하를 음전하인 전자가 운반을 합니다. 전자가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양전하고 움직일 때는 그러면 그 이온 상태 아니면 플라즈마 상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양전하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전류를 말할 때 도선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말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전자가 전하를 운반합니다. 그래서 이때 전하가 음전하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과 전하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하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단면을 양전하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럼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른다. 그렇게 기술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상황에 실제 도체 속에서 전자가 움직인다 그러면 전자는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상황을 우리가 얘기를 한 건데 만약에 이제 금속 도체가 등장하죠. 이게 도체는 전기를 잘 통하니까 전류는 도체를 통해서 흐르게 되는데 근데 도체의 성질 중에 도체 내부에서는 전위가 똑같고 전기장이 0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질인데요. 근데 이러한 그 전위가 일정하다, 등전이다, 그리고 전기장이 0이다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만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도체 내부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대로 이런 그 전기장과 전위에 대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요게 이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말이 뭐냐면 전류가 흐르려면 반대로 전기장이 0이어서는 전류가 흐를 수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전류가 흐를 때는 도체 내에 전기장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전기장이 0이 아닌 어떤 전기장이 걸려야 되는 거고 그 전기장이 이 도체 내에서 전기장이 걸린다 그러면 그 전기장에 의해서 전하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 전위가 변하게 됩니다. 위치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때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전위가 감소합니다. 연속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V = ED 이의 관계식이 있다 하는 거랑 비슷한데요. 전기장이 균일할 때는 그 D만큼 떨어진 점 사이에 이 전위가 이만큼 변한다. 전위차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전위가 양전하 쪽에 높고 음전하 쪽이 전위가 낮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양전하가 이동하는 거니까 전류는 양전하 쪽에서는 밀어서 음전하 쪽으로 양전하가 이동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전류는 양전에서 음전하 쪽으로 흐르는 것이 되는 거고 그것이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흘러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는 양전하 쪽, 음전하 쪽이 아니고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전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위가 연속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전류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전류는 전위가 높은 곳,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른다 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전위가 변해야 되고 줄어들어야 되고 이러한 그 높은 곳, 전위가 높다 낮다가 도체 내에서 형성이 되려면 전기장이 0이 아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조건들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전류가 흐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평소대로 전기장은 0이고 전위도 일정한 등전이다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